새벽 2시 침대에서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굳어버렸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다리 쥐가 단순히 아프고 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목격했던 60대 남성 환자분은 밤마다 반복되는 종아리질을 그냥 참았다가 혈전이 폐로 올라가서 호흡곤란으로 실려 오셨어요. 오늘 이 영상 놓치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 신호를 지나칠 수 있습니다. 25분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생명을 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온 채널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년간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며 5만 명 이상의 시니어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해 왔습니다. 특히 근골격계 통증과 순환기 질환을 전문으로 다루면서 다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콘텐츠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62세 박모 씨라는 남성분이었는데요. 새벽에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어서 119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산소 포화도가 88%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응급 CT를 찍었더니 폐색 전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폐동맥을 막아버린 거죠.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주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 씨의 병력을 살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됐어요. 지난 3개월간 매일 밤 종아리에 쥐가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냥 참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박 씨는 당뇨병이 있으셨고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사무직이셨어요. 종아리에 반복적으로 쥐가 나는 건 심부정맥혈전증 DVT의 초기 신호였던 겁니다. 다리 깊은 곳에 정맥에 혈전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게 결국 떨어져 나가서 폐로 올라간 거예요. 다행히 즉시 항응고제 치료를 시작했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동안 집중 치료를 받으신 끝에 회복하셨습니다. 퇴원하실 때 박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선생님, 진짜 다리 쥐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냥 파스 붙이고 넘어갔으면 저 여기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다리 쥐는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다리에 쥐가 나는 걸까요? 저는 20년 동안 임상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원인을 크게 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했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동작을 하면 근육이 과부하를 받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갑자기 등산을 시작하시거나 헬스장에서 무리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 관련 원인입니다. 갑자기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경험을 많이 하세요.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이게 경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운동 부족도 문제예요.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면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밤에 누웠을 때 갑자기 근육이 수축하면서 쥐가 나는 거죠. 두 번째,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과 신경의 신호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전해질이 빠져나가기 쉬워요. 제 환자 중에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매일 밤 다리 쥐로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 범위의 절반밖에 안 됐어요. 마그네슘 보충제를 2주만 드셨는데도 증상이 90% 이상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박 씨 케이스처럼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원인이에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힐 위험이 큽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면 근육이 쉽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특히 말초 동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걸을 때 종아리가 아프고 쉬면 좀 나아졌다가 다시 걸으면 아픈 증상이 반복됩니다. 이런 분들은 밤에도 쥐가 자주 나요. 네 번째, 약물 부작용입니다. 의외로 여러분이 복용하시는 약이 다리 쥐의 원인일 수 있어요. 고혈압약 중에서 이뇨제,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계열, 천식약, 그리고 일부 호르몬제들이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약을 바꾸고 나서 갑자기 다리 쥐가 시작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럴 때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조정하시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자세와 신경 압박입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주목하세요. 이런 자세는 신경을 압박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신경이 눌려서 다리로 가는 신호가 불안정해져요. 그러면 밤에 갑자기 쥐가 나는 겁니다. 좌골신경통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이어지는 신경이 자극받으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 사코페니아라고 하는데요. 근육이 줄면 같은 활동을 해도 근육이 더 쉽게 피로해지고 경련이 생기기 쉬워요. 또 나이가 들면 신경 전달 속도도 느려지고 혈관 탄력성도 떨어집니다.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다리 쥐가 더 자주 발생하는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 6가지 원인 중 하나 이상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 원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으면서 운동을 안 하시고 마그네슘도 부족한 경우처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다리 쥐는 어떤 원인 때문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해당되는 게 있다면 꼭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병원 가실 때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절대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5가지 위험 신호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험 신호 첫 번째, 한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붓고 쥐가 날 때입니다. 양쪽 다리가 아니라 유독 한쪽 다리만 붓고 그쪽에만 계속 쥐가 난다면 심부정맥혈전증을 의심해야 해요. 아까 말씀드린 박 씨도 처음엔 오른쪽 종아리만 문제였거든요. 혈전이 한쪽 다리에 생기면 그쪽만 붓고 만지면 따뜻하고 피부색이 약간 붉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절대 마사지 하시면 안 돼요.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폐나 뇌로 갈 수 있거든요.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위험 신호 두 번째, 쥐가 나면서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플 때입니다. 이건 이미 혈전이 폐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폐색전증의 증상입니다.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찌르는 듯이 아프고 기침을 할 때 피가 섞여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1분 1초가 급합니다. 바로 119를 부르셔야 해요. 위험 신호 세 번째,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달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가끔 한두 번 쥐가 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한 달 이상 계속된다면 이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닙니다. 만성적인 전해질 불균형, 신경 압박, 혈액순환 장애 또는 다른 기저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내과나 신경과, 재활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위험 신호 네 번째,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할 때입니다. 쥐가 나고 난 후에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걷기가 힘들거나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신경 손상을 의심해야 해요.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척추 질환이 심해져서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가셔야 해요. 위험 신호 5번째,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뇨병, 심부전, 간경화, 갑상선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다면 다리 쥐가 나는 게 질환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신경병증 때문에 쥐가 자주 나고 신장병이 있으면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거든요. 이런 분들은 증상이 생기면 바로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위험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영상 보시는 걸 잠깐 멈추시고 지금 바로 병원 예약부터 하세요.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밤중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을 때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하는지 6단계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께 직접 시연하고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1단계, 즉시 스트레칭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쥐가 났다는 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해서 굳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근육을 늘려줘야 합니다. 종아리에 쥐가 났다면 이렇게 하세요. 앉은 자세든 누운 자세든 상관없어요. 쥐가 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발등을 최대한 몸쪽으로 구부리는 거예요.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천천히 부드럽게 당겨주세요. 너무 급하게 확 당기시면 안 됩니다. 근육이 더 놀라서 오히려 더 수축할 수 있어요. 5초 동안 천천히 당기고 3초 쉬고 다시 5초 당기고 이렇게 3에서 4회 반복하시면 대부분 30초 안에 풀립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3초는 바로 이 스트레칭을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쥐가 나자마자 3초 안에 이 동작을 시작하시면 통증이 확 줄어듭니다. 발바닥에 쥐가 났다면 반대로 발끝을 아래로 쭉 펴면서 발바닥 아치 부분을 손으로 눌러주세요. 허벅지 앞쪽에 쥐가 났다면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구부려 발목을 잡고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2단계, 경직된 부위를 부드럽게 주무릅니다. 스트레칭으로 어느 정도 통증이 가라앉았다면 이제 손으로 근육을 부드럽게 주물러 주세요. 굳어진 근육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눌러주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강하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근육이 이미 손상된 상태라서 강하게 누르면 미세한 근섬유가 더 찢어질 수 있거든요. 적당한 압력으로 2에서 3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방향은 심장 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하는 게 좋아요.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종아리라면 발목에서 무릎 쪽으로, 허벅지라면 무릎에서 엉덩이 쪽으로 쓸어 올리면서 마사지하세요. 3단계, 따뜻하게 찜질합니다. 마사지가 끝났으면 이제 온찜질을 해주세요. 따뜻한 물주머니나 전기장판 또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경련이 일어난 부위에 대주는 겁니다.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촉진해요. 그러면 산소와 영양분이 근육으로 빨리 공급되고 쌓여있던 노폐물도 빨리 배출됩니다.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더 빨리 사라지는 거죠. 15분에서 20분 정도 찜질해 주시면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수건 한 겹 정도 대고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 다리가 붓거나 염증이 있는 것 같다면 온찜질 대신 냉찜질을 해야 해요. 염증이 있을 때 열을 가하면 오히려 더 붓고 아플 수 있거든요. 이럴 땐 얼음 주머니를 수건에 싸서 10에서 15분 정도 대주세요. 4단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쥐가 나고 난 후에는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해요.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탈수와 전해질 부족이거든요. 특히 밤에 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이 계속 수분을 잃어요. 호흡으로도 나가고 땀으로도 나갑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에서 2잔 정도 천천히 마셔주세요.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으니까 상온이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이온 음료나 바나나 같은 걸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이 전해질 균형을 빨리 회복시켜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침대 옆 탁자에 물 한 병씩 놔두시라고 권해드려요. 5단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립니다. 응급처치가 어느 정도 끝났으면 다시 누울 때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주세요. 베개나 쿠션을 종아리 아래에 받쳐서 다리를 10에서 15cm 정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중력 때문에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 쪽으로 돌아가기 쉬워져요. 정맥순환이 개선되면서 부기도 빠지고 근육에 쌓인 젖산 같은 노폐물도 더 빨리 제거됩니다. 그러면 다시 쥐가 날 위험이 줄어들어요. 특히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계셨던 분들,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은 잘 때 항상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이것만 실천하셨는데도 쥐가 80% 이상 줄어든 분들이 많아요. 6단계, 가볍게 걷습니다.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제자리에서 천천히 발을 구르거나 방 안을 몇 바퀴 걷는 겁니다. 걷기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자연스럽게 펌프질하게 만들어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걸으면서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 혈액순환이 확 좋아집니다. 굳어있던 근육도 풀리고 관절도 부드러워지고 전체적으로 몸의 긴장이 풀리는 거죠. 단, 아직 통증이 심하거나 다리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간다면 무리해서 걸으시면 안 됩니다. 넘어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느껴질 때만 걸으세요. 여러분, 이 6단계를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대부분의 다리 쥐는 5분 안에 해결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당장 침대 옆에 메모지를 놔두시고 이 6단계를 적어두세요. 밤에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발견한 특별한 팁입니다. 쥐가 나기 직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종아리가 살짝 떨리거나 묵직한 느낌이 들거나 약간 뻐근한 느낌 있잖아요. 그 순간 바로 스트레칭을 시작하시면 아예 쥐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잠자기 전에 이 전조 증상을 느낄 때마다 미리 스트레칭을 하셨는데 3개월 동안 쥐가 단 한 번도 안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자기 몸의 신호를 잘 듣고 계세요. 몸은 항상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자, 응급처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애초에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제가 임상에서 효과를 확인한 예방법 8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걸 실천하시면 다리 쥐와 진짜 작별할 수 있습니다. 예방법 첫 번째, 매일 스트레칭을 습관화하세요. 쥐가 날 때만 스트레칭하지 마시고 매일 자기 전에 5분만 투자해서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종아리, 허벅지 앞뒤, 발목, 발바닥까지 전체적으로 쭉쭉 펴주는 겁니다. 특히 잠들기 30분 전에 하시면 효과가 정말 좋아요.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밤에 경련이 일어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을 알려드려요. 벽에 발바닥을 대고 종아리를 늘리거나 수건을 발에 걸고 당기는 동작,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 같은 거요. 이런 스트레칭을 각각 20에서 30초씩 양쪽 다리 번갈아 가면서 3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예방법 두 번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물을 마셔야 해요. 특히 운동하시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날은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물을 안 드세요. 밤에 화장실 가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자는 동안 몸이 탈수되면서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그게 새벽에 쥐가 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저녁 식사 후에는 조금씩 나눠서 물을 마시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30분마다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잠들기 12시간 전까지만 수분을 섭취하시면 밤에 화장실도 안 가면서 탈수도 예방할 수 있어요. 예방법 세 번째, 전해질 균형을 맞추세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드셔야 합니다.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에는 칼슘이 많고요. 바나나, 고구마, 감자에는 칼륨이 풍부해요. 마그네슘은 견과류, 시금치, 아보카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식사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면 영양제를 드셔도 좋아요. 특히 마그네슘 보충제는 다리 쥐 예방에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하루 300에서 400g 정도 자기 전에 드시면 됩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을 과다 복용하시면 안 되니까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혈액 검사로 전해질 수치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부족한 것만 보충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예방법 네 번째,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하루 30분 정도 걷기 운동만 해도 다리쥐를 예방할 수 있어요. 걷기는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좋아요. 무릎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하체 근육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기 쉬우니까 일주일에 2에서 3번 정도 스쿼트나 런지 같은 하체 운동을 해주세요. 단,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하시면 안 돼요. 운동 강도는 천천히 높여가시고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세요. 땀을 많이 흘렸다면 이온 음료로 전해질을 보충하시고요. 예방법 다섯 번째,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오래 앉아 계실 때는 1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도 고치셔야 해요. 다리를 꼬면 혈액순환이 방해되고 신경이 눌려서 쥐가 나기 쉽습니다. 앉을 때는 발바닥이 바닥에 편하게 닿도록 하시고 무릎 각도는 90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의자 높이가 안 맞으면 발받침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잘 때 자세도 중요해요. 엎드려 자시면 발목이 과도하게 굽혀져서 종아리에 쥐가 나기 쉬워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거나 바로 누워서 주무실 때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치시면 훨씬 편합니다. 예방법 여섯 번째,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겨울철에 다리가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근육이 경직되기 쉬워요. 잠잘 때 양말을 신거나 레그워머를 착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냉방이 강한 여름철에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 바람이 다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시고 긴 바지나 얇은 담요로 다리를 덮어주세요. 목욕이나 족욕도 효과적이에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방법 일곱 번째, 적절한 신발을 신으세요. 하이힐이나 굽이 너무 높은 신발은 종아리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켜요. 반대로 완전히 평평한 슬리퍼도 발 아치를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쿠션과 아치 서포트가 있는 신발이 좋아요. 운동화가 가장 이상적이고 깔창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지면서 다리 근육에 무리가 가거든요. 예방법 여덟 번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당뇨병, 고혈압, 갑상선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다리 쥐가 자주 나요. 이런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혈액 검사를 받아서 전해질 수치,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걸 체크하세요.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다리 쥐 증상을 꼭 말씀드리고요. 약을 조정하면 해결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 이 8가지 예방법을 전부 다 실천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상황에 맞는 것 서너 가지만 골라서 꾸준히 하셔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일주일하고 관두시면 소용없어요.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쥐가 났을 때 다리를 주먹으로 세게 두드리지 마세요. 근섬유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둘째, 통증이 심하다고 즉시 진통제를 먹지 마세요. 근본 원인을 가리고 위험 신호를 놓칠 수 있어요. 셋째, 쥐가 난 직후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지 마세요. 근육이 충분히 회복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넷째, 한쪽 다리만 계속 붓고 쥐가 나는데 마사지하지 마세요. 혈전일 수 있어요. 다섯째, 증상을 무시하고 계속 참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박 씨 기억나시죠? 폐색전증으로 생사의 기로에 섰던 그분이요. 치료 받으시고 6개월 후에 외래로 다시 오셨어요. 그때 따님과 함께 오셨는데 따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손주들이랑 매일 산책하세요. 그 순간 제가 왜 의사가 됐는지, 왜 이런 영상을 만드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우신 내용 꼭 실천하세요. 스트레칭 6단계, 예방법 8가지, 위험신호 5가지.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삶의 질이 확 달라질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족, 친구 중에 다리 쥐로 고생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리 쥐 때문에 겪으셨던 힘든 순간 또는 오늘 배운 방법으로 효과 보신 이야기 모두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후, 행복한 내일을 위해 노후온 채널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